때와 함께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부터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2분 뉴스 김대호 PD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 왔는데요. 자, 김대호 PD 말고 2분 뉴스에 또 다른 숨겨진 보석이 하나 있죠. 예. 강지호 PD와 함께 매주 월요일 앞으로 이 시간 꾸며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긴장되네요. 제가 이 뉴스타파의 3개월간 교육을 받고 더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습니다. 야, 뉴스타파에서 무슨 교육 받으셨어요? 기자 교육을 3개월 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PD가 아니라 기자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지호 기자라고. 예. 뉴스타파 교육이 뭐 어떤 내용이 많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저널리즘이고 주로 이제 독립 언론사를 창간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열 몇 명 되는 동기들과 함께 배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왔습니다. 근데 데이터 저널리즘을 배웠는데 저는 데이터랑은 가깝지 않더라고요. 데이터 저널리즘이 한참 제가 기자하고 한 5, 6년 지나니까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공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되고 그렇죠. 공개되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몰랐던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어떤 취재의 영역이 되겠구나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예. 앞으로 그동안 배운 거 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3개월 동안 탄탄하게 배웠던 내용들을 여기서 한번 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계엄령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계엄령이요. 그렇죠. 요새 계엄령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렇죠. 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사이에 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도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얘기를 거론했고, 거론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발끈해가지고 뭐 가짜 뉴스 막 이러고 나섰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단순히 그냥 떠도는 얘기만은 아니라는 그런 의심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여기저기에서 이러다 계엄령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특히나 뭐 우리같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걱정 진짜 많으세요. 근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진짜 계엄령 가능한가라고 느끼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원래 경제 대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망가졌단 말이에요. 충분히 우리나라도 지금 정상 국가지만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정상 국가가 아니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네. 해서 옛날 뭐 80년대처럼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네, 뭐 그렇죠.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군부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그렇죠. 왜 그러면 제가 뭐 들어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막 고등학생 이럴 때 계엄령이 한 번 있었었잖아요. 5.18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뭐 12.12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딱 돌아다니는데 군인들이 총을 메고 사람들 돌아다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막 총으로 때리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 상상을 못 하잖아요. 상상을 못 하죠. 우리 특히 저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무렵에 계엄령 있었던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렵을 생각해 보면 그 시내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군인들이 쫙 있어요. 진짜 군인들이 있었어. 예.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시내 나가지 말라고. 약간 아예 나가지 말라고.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것이 군인들이 그 시내, 근데 그 부산 시내인데 군인들이 딱 들어와 가지고
요소 지키고 있는 걸 제가 많이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요. 아, 그래서 군인들을 보고 내가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쳐다본다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어린아이인데. 얘 왜 그 누구냐 빨리 데리고 가라고 아.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 제가 민통선을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음. 군인 출신인데. 근데 어르신들이 저희가 총을 갖고 있으면 안 무서워하세요. 왜냐면 총은 안 쏠 거 아니까. 근데 번개가 치면 위험하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 막 계엄령이라든지 군부 독재 겪어보죠. 그러니까 저희를 이제 함부로 못 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87년에 예. 이제 계엄령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계엄령 선포라면은 그 당시에 어디부터 치려고 했냐? 부산을 치려고 그랬대요. 부산을 왜 치려고 아, 그 당시에 부산에서 이제 그때 60항쟁, 6월 항쟁 때인데 부산에서 100만 명이 몰려 나왔대요. 부산 시민이 그 당시 280만 정도였는데 예. 100만 명이 나왔다는 것은 웬만한 성인들은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부산 경찰들이 부산 시내 그 치안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요 시설들만 방어하는 걸로 그 작전을 바꾸고, 그리고 그날 밤에 계엄령이 선포될 거라고 실제로 퍼졌구나. 부산 시내의 그 부대에 예. 그 계엄군이 들어왔었어요. 아, 계엄군이 들어왔었나?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이제 부산 서면 조금 뒤에 가면은 공병여단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 공병여단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실제로 계엄령 선포한다고 계엄군 들어왔었다고. 예. 그리고 우리 보고 계엄군 그 군수 지원하라고 했다. 군수 지원을 하라고 했다. 네, 공병단에서. 아.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밤에 예. 12시 기에서 계엄령 선포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9시쯤 됐는데 철수하더라. 그래서 자기들도 엄청 놀랬었다. 근데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보면 사실 사실 그건 좀 먼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봤을 때. 사실 가까이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 개헌 관련 문건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추미애 의원이 말을 했었을 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했었죠. 아이 과하다. 말도 안. 근데 결국에 문건 결국 나왔잖아요. 맞았죠. 예. 결국에 맞았잖아요. 그때 어떤 식으로 계엄령 문건이 나왔었냐면 촛불 행동하시는 일부 시민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국회의원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다 적혀져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령을 발표한다라고 하면 멍청하게 있지 않고 이미 다 계획된 대로 순차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계엄령, 야 민주당 너네들 171석인데 너네 이 171석인데 계엄령 해제 너네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계엄령 땅 터지면 분명히 이 국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게 돼 있었죠. 예. 20명 정도만 잡아가두면 예. 계엄령 선포 계엄령 해제를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사실상 그 쿠데타죠. 말이 계엄령이지. 맞습니다. 쿠데타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다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탄핵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왜 계엄령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에 이게 윤석열 탄핵하고 맞물리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을 당할 상황이 되면 그냥 당하겠느냐, 계엄령 선포하지 않겠느냐, 또는 그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면은 탄핵당할 게 너무 뻔해지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계엄령밖에 없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렇고 지금까지 문건 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다들 의심이 커져가는데 가장 의심을 많이 하는 이유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예. 김용현 예. 말 요즘에 들어보니까 중앙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회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충황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회에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전두환, 정두광이죠. 정두광이 성공하면 혁명, 뭐 실패하면 반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단어 하나, 그 문장 하나가 우리 그 현 정부의 생각을 보여주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사실 있어요. 이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 윤석열이 이제 계엄령 이걸 이렇게 카드를 쥐락피락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예.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국힘당 쪽에서도 은근히 야 하려면 빨리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친구들이. 네. 그래서 친구들이 윤석열을 싫어하는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국힘당 지지자인데 지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싫어해요. 오호 웬일이래.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 친구 중에 국민의힘 쪽에서 일도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 주말에 만났습니다. 근데 술 먹고 있는데 막 한 잔해 하면 술 먹고 있는데 네.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너네 민주당 일 진짜 안 하더라 이러는 거야. 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야 윤석열 탄핵도 못 시키고 너네 아무 말도 안 하더만 하니까 벙 찌는 거예요. 탄핵도 못 시키고 뭐 하느냐. 그렇죠. 그게 국힘에서 일했었던 친구가 그 말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거기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지자 말고 내부에서도 윤석열 탄핵을 원하는 세력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야. 예측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 막상 예.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더 놀라운데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이겁니다. 국힘 코어 지지층도 은근히 윤석열 탄핵을 원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은근히 원하고 있다. 은근히 원하고 있다. 대놓고 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도 은근히 야 하려면 은근히. 빨리 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더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기들도 이제 차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들어보니까 한동훈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한동훈도 좀 애매하고 윤석열 대통령 빨리 탄핵해야지 뭐 차기를 만들던가 누구를 구심점으로 할 건데 요즘에 너무 못하잖아요. 독도 문제도 있죠. 일본과 그런 관계들도 있죠. 외교도 그렇죠. 경제도 그렇죠. 너무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윤석열을 끌고 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탄핵을 해버려라. 차라리 빨리빨리 치워버리자. 빨리 치워버리자. 빨리 치워버리자. 라는 의견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그러면 좀 더 얘기해 주시죠. 그쪽 분위기는 그러면 약간 자포자기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건가요? 뭐 제가 거기 안에서 들어가서 본 거는 아니지만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약간 포용하고 같이 가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계속 말실수하고 김건희 여사 계속 실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포용의 문제가 아니다. 빠르게 탄핵을 시키고 다른 사람 차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그렇다고 자기들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말은 못 하는데 차라리 빨리 차기 준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은근히 그냥 하려면 해라.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민주당 너네 일 안 한다고. 나 같으면 벌써 탄핵했다 이거지. 너네 더 열심히 좀 해. 그러니까 오랜만에 국민의힘 친구한테 공감이 들더라고. 우리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게 좀 당황스러운데. 네. 그러면은 그쪽 사람들은 윤석열의 어떤 점이 문제라고 하던가요? 뭐 정확하게는 막 콕콕 집어서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양평고속도로도 있었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그 친구가 또 사학과 출신이거든요. 미술사학.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역사학도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일본과의 관계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주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니지 않니라는 얘기를 그치.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너무 저자세로 군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저자세로 굴지 않느냐. 특히 일본이 저지른 그런 여러 만행에 대해서 뭐 용서하는 건 용서하는 거지만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 기록마저 지우려고 한다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뭐 김태호라든지 뭐 김문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말은 못 하고 있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상당히 침체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국힘당 쪽 사람들은 이 지금 경제 상황이나 경기 이 부분 어떻게 보던가요? 뭐 윤석열은 엊그제 나와가지고 경제 잘 돌아갑니다. 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고 있던데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하던가요? 근데 앞에서 전면적으로 우리 경제 안 좋아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거의 지지자들은. 그런데 은근히 내면 속에서는 지금 경제가 되게 안 좋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 옛날부터 취직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뭐 대기업 공채라든 이런 걸 전혀 지금 뽑지 않고 있어요. 다 경력직만 뽑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제 나이가 윤석열 나이로 31살인데 아직까지도 취직 못한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늦게 좀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갔다 오고 예. 군대도 좀 남들 한 번 가는 건 한 두 번 가고 군번 2개, 예. 대학원 마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제가 32에 입사를 했는데 예. 꽤 늦었어요. 근데 요새는 32 입사가 늦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요번에 취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31이니까 나이가 많을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입으로 윤석열 들어가는- 나이로 하면 그때 내가 취업한 그 나이가 딱 31이야. 그렇죠. 지금 제 나이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나이 어린 선배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았지. 내 동기들이 나보다 5살 어렸고 여자 동기들은 나보다 7살, 8살이 어린 거야. 그리고 나 바로 맞선임이죠. 군대 같은 맞선임. 예. 바로 윗선배가 나보다 3살이 어렸어요. 3살이나 어렸어요. 예. 근데 지금은 친구가 주혜 나 진짜 너무 걱정했는데 나보다 나이 어린 선배 눈을 없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취업 시장이 얼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보면은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사실 뭐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다음에는 이재명을 뽑아야 되나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렇죠. 최근 의료대란 이런 문제도 좀 나오는데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 의료대 대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불만이 많은 게 뭐 응급실 실려갔는데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뭐 처치 못 받고 특히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버지가 아프셔서 응급실을 갔는데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돌아가신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중에 지호야 너 혹시 의료대란 이런 거 관련해서 관심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의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취재해보지 않을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조금 시간을 두고 의료대란에 관련해가지고 좀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러네요. 예. 자, 근데 그러니까 국힘당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을 네. 거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셈이네요. 그렇죠. 전면에서는 나서지 못하지만 사실은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 빨리 해, 하려면 빨리 해, 좀 제대로 해봐, 좀 야. 좀 너무 내쫓아봐. 너네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에 계속 반국가 세력의 뭐 암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암약이라는 거 사실 여기 저의 옆에 있는 장용진 선배가 암약이고 이분뉴스가 암약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반국가 세력이야 지금 여기. 여기 다 반국가 세력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암약이라는 건 뒤에서 몰래 하는 건데 우리처럼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불안하다고. 이건 암약이 아니라 활약이라고. 이건 활약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차라리 탄핵을 하라 이런 건데. 네. 자, 국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간층, 중도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들 분위기는 어때요?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쪽이랑 생각이 더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되게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과 대화를 나눈다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랑 이렇게 싸우는 거 자체를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보는 건데 그 친구들은 다 싸운다라고 봐요. 아니 그냥 같이 협치하고 얘기하고 정책 얘기하면 좋은데 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공격하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공격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요번에
일제 감정 시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인이다. 그리고 독도 관련된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전부 다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1년 전에 강남에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냥 일반인들 상대로. 일반인들 상대.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물어보니까 열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불안해가지고 회를 못 먹겠대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조금 뭐 두려움 이런 게 좀 희석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위험한 건 더 위험해진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죠. 이게 방사능이라는 게 처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꾸 누적되는 게 그게 위험이잖아요.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근데 얘기? 예. 지호 씨 근데 약간 살쪘다. 살짝 지난번에 보다. 이게 벌크업에 살컵을 돼가지고. 살컵이 돼가지고. 예, 살을 좀 빨리 빼야 됩니다. 뭐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어요? 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나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하니까 살이 좀 쪘습니다. 자, 근데 예. 여기서 내가 좀 질문. 하룻밤 많이 먹었다고 살찝니까? 아니죠.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지 살이 찌는 그렇죠. 거죠. 계속 많이 먹으니까 살찌는 거죠. 아, 좀 가슴이 예. 아픈데요. 자, 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음. 방사능도 하루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축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마치 내가 하루 치킨 먹었다가 살찌는 게 아니듯이 한 몇 달은 먹어야 살이 찌는 거 아니에요. 뒤로.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거 아니야. 네. 마찬가지로 오염수 같은 경우도 몇 년을 접하게 되면은 위험하게 되는 건데 당장 하루 한 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야, 치킨 한 끼 먹었는데 살 안 쪘잖아. 살찐다고 치킨 먹으면 살찐다는 것은 괴담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국힘당에서 말하는 수준은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와 라고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참 답답하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뭔가 일본한테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우리나라가 나서서 설레발쳐가지고 광고도 해주고 안전하다고 홍보를 해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더라. 심지어 강남 쪽에서도. 저희가 강남 인터뷰를 갔으니까 아무래도 저희 쪽보다는 반대쪽에 있는 성인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쪽을 공감해주지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공감해주지 않더라. 뭐 심지어 요새는 예. 검사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이 통째로 날아가겠다. 예. 그러니까 빨리 차라리 무너지는 게 검찰이 사는 길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까지도 합디다. 차라리 빨리 지는 게 낫겠다. 제 생각에 요즘에 검사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검사 가다가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던 민주당이 그 정권을 잡던 간에 검찰 지위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네. 계엄령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나라도 내가 지금 윤석열이면 불안할 것 같아. 그렇죠. 불안하다 보니까 원래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바깥의 적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도 일어난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 마찬가지. 계엄령을 하면 분명히 외부의 적을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로 돌릴 텐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뭉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부의 적을 설치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는 얻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더라도.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좀 싸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분 국힘당에서 지금 일도 예. 하시고 지지하고 계신다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코어 지지층인데 그 친구는 진짜 코어 지지층이죠. 예, 그런 사람들조차도 야 빨리 해라고 할 정도면 우리 열심히 해서 빨리 좀 해야겠네요. 예, 그 친구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진보 유튜버들도 그렇고. 예. 그렇죠. 예. 계속해서 이렇게 다음 주에도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예. 더 쇼킹한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이제 쇼킹한 얘기 이렇게 잘 한번 주변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김대호 PD한테는 좋은 얘기 부탁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예. 강지호 기자한테는 네. 쇼킹한 얘기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쇼킹한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재밌는 소식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